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세대 빌라 신축 공사에서 그 추가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있죠. 보통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약사항으로, 별도 특약사항으로 보통 건축주가 요구하게 되는데, 건축주의 기획서의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를 10억으로 약정하고 추가 공사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추가 공사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거든요. 조합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하고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이제 이주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 때 시공사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착공 시까지 물가 변동은 상한을 두지만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나 착공 이후에는 조합 측의 기책 사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보통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건자재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건재자 수급이 불안해지자 건축비는 폭등을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적자 현장이 속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건축주는 아니 추가 공사비는 없다고 한 거 아니냐, 못 올려주겠다. 추가 공사비 인정을 거부했고, 건설사는 현장 공사를 멈추면서 유치권도 행사하고 그러죠. 멈추면서 전국의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현대건설이 둔촌주공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GS자이가 어디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참고로 닥터빌드는 그 소규모 건축을 전문으로 하거든요. 소규모 건축하는데 이 건축주도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걸고 건축을 하는 마당에 지난 3년간 물가 불안 속에서 그 수십 개 현장을 맡아서 시공을 했지만 차마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고 그 모든 현장을 정상적으로 준공을 낸 바가 있어요. 다만 몇 개 현장은 이제 다툼이 있는데 겨울 공사하지 마라. 겨울 공사를 하지 마라 해놓고 3개월 동안 겨울 공사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3개월간의 그 지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그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건축주의 요구대로 설계가 변경된 거죠. 그러면 설계 변경에 따른 그 별도 공사비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추가 공사비 청구 못한다고 써있지 않냐 하면서 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현장이 있기는 있는데, 정상적인 현장에서는 스스로 감당했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중규모나 그 대규모, 특히 조합 현장 같은 경우는 추가 공사비 청구가 쉬운 게 500억을 요구한다. 추가 공사비를. 근데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인당 5천만 원씩 부담하는 거거든요. 5천만 원씩. 그러니까 막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데, 보통 다세대 빌라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 현장은
건축주도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일반 건설사 같은 경우는 막 2배까지 청구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배제 특약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자재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 청구를 못한다. 그런 특약의 효력입니다. 자세히 보면 표준도급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특별히 했다. 그러면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추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썼을 때 나중에 진짜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건설업협회에서 그 국토교통부에 정말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거냐 하고 질의를 했고 국토교통부가 회신을 한 바가 있는데 최근 경제 상황과 같이 비정상적인 물가 변동 상황 하에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은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는 일체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은 불공정한 약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국토교통부가. 즉 급격한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의 경제 상황의 변동은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그렇게 레모콘 파업하고 철근 파업하고 수급 불안으로 물가가 그렇게 오를 줄 몰랐다. 도급개혁 체결 당시에 기초했던 경제 사정이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을 가져왔고 따라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회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러니까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불공정한 약정으로 무효다.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사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사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렇다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판례사는 이렇습니다. 발주자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 체결 이후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건자재값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의 문구를 넣었다는 거죠. 넣었다. 반대로 그 건자재 값이 떨어졌다. 그럼 공사비 깎아줄 거 아니지 않냐. 깎아줄 거 아니기 때문에 자재값 올랐다고 증액 청구하지 마라. 그런 식의 특약입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거죠. 100억 공사라면 10억을 지급했다. 그런데 발주자,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되는 동안 본 PF가 나오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8개월 동안 지연되는 동안 철근 가격이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원재재 값이 오르자 견디지 못한 시공사는 계약금액에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자 발주자는 결국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야 너하고 못해 나가 그러고 내가 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니까 증액 청구하지 못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 조건은 표준도급계약서의 본문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공사대금의 조정을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제 특약으로 배제 특약을 한 거죠. 그리고 도급은행 기책 사유로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서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인상되었다는 점을 볼 때 공사 대금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급인에게, 그러니까 건설사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그러니까 민법에 불공정 행위는 무효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 1호에서 계약 체결 이후에 설계 변경,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 중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 일반 조건에 반하는 부분의 효력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다. 본문에 있거든요. 근데 특약으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특약은 일반 조건에 반한다. 그래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아니 그러면 추가공사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특약은 일정한 경우에 그 무효가 될 수 있다. 행위 당시,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기초했던 사정과 경제사정이죠. 그 다음에 현재 사정 간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는 거죠. 현저한 변동.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이 특약은 무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 연역적으로 볼 때는 그 독일에서 인정된 그러한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그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뭐 성냥갑 하나 살려면 뭐 화폐를 니아까지 싣고 가야 된다는 둥 그런 그 사례처럼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경제사정과 현재 경제사정 간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특약이 무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특약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하긴 해야 된다. 유의미하다. 현저한 사정 변경에 이르지 않는다면 만약에 물가가 20% 올랐다. 이런 경우는 추가공사비 청구 못할 거예요. 근데 물가가 2배 올랐다. 이런 경우는 추가공사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판례에 불구하고도 이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